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8일입니다. 그 회사에 그 대표이사나 그 다음에 등기이사 이런 감사 뭐 이런 사람들 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거나 뭐 손해가 났거나 했을 때 그 이사들, 그러니까 임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그 상법 제 428조 1항에 기한 그 담보 책임의 청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상법 399조 567조에 기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법령 위반, 정관 위반, 그 다음에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그 연대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규정이거든요. 통상적인 이제 이사와 같은 이제 임원들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통상의 수어.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이제 이사회 의결을 할 거 아니에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참가했는데 의사록에 이제 빠져 있는 경우, 그 경우도 그 이사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손해를 입었어요. 대표이사나 이사나 뭐 임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령 위반, 정관 위반, 그다음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임무 혜택은 조금 애매합니다. 입증하기가. 법령 위반이나 뭐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정관 위반, 정관에 이제 적혀 있는 거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법인회생, 기업회생으로 가게 되면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에서 이제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기해 가지고 이제 그 이사의 그 이사 등이 출자 이행을 안 했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만들 때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은 회생 절차에, 법인회생, 기업회생 절차에서 이사한테 그 네가 출자하기로 한 지분만큼 돈 내놔라 하는 그런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그 상법상의 그런 청구는 통상적인 것이니까 소송이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근데 법인회생, 기업회생, 그다음에 법인 기업의 간이회생 이 절차에서는 이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그 이사의 출자 이행 청구라든지 이사에 대한 그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간명하게 할 수 있는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생 같은 경우는 115조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리인이 그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를 하는 건데,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이제 관리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해관계인 신문 절차를 거칩니다.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조사 확정 재판이 서로가 싸우다 보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회생 절차가 종료하게 되면 어차피 회생 절차에 부수해가지고 이 조사 확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 확정 재판도 종료가 됩니다. 자, 조사 확정 재판 심판 대상은 뭐냐? 일단 이사 등의 출자 이행 청구권. 출자를 자기가 30%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금을 내놔라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법 428조 1항의 담보 책임에 기한 청구권. 그 다음에 상법 399조 제 567조에 기한 손해배상, 법령 위반, 정관 위반, 임무 혜택, 그거에 대한 청구권. 이게 심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관리인의 신청에서 제기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이사나 그 다음에 관리인을 반드시 신문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 신청인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의 원인인 사실을 관리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이 나면 누구에 대한 이제 채권이 얼마임을 확정한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는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 확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이한 절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 나는 이제 뭐 이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관리인이 신청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즉시 항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확정 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1개월 이내. 이의소라는 거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소를. 예. 그래서 이제 이의소를 제기하는 게 이사나 당사자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당사자들이면 피고가 관리인이 되고, 관리인이 불복해가지고 이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 등 임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판결이 원고 승소, 피고 패소 이런 식으로 나는 게 아니고,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니까,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결정을 타당하다. 근데 이사가 3억을 물어내는 게 맞아. 이게 이렇게 되는 인용 또는 3억 아니다. 1억 5천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변경. 그 다음에 3억도 아니고 이사가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의무가 없어 해서 취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도 똑같은 절차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채무자회생법 352조에 있고, 그 다음에 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회생법 115조 이런 조항이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에서는 이제 누가 이제 관리를 합니까? 파산 관제인이 관리를 하죠.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개시는 파산 관제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이죠. 법원의 직권은 똑같고, 회생에서는 관리인,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제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 그러니까 이사 등이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되는 사실을 소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 파산 관제인, 그 다음에 임원들 이제 신문을 하게 되고, 이제 조사 확정 재판 결정을 각 당사자들한테 송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길어져서 파산 절차가 끝나버리면은 조사 확정 재판도 부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종료가 됩니다. 근데 법인파산, 기업파산, 조사 확정 재판에 불복이 있다. 파산 관제인이 불만이다. 또는 임원도 불만이다. 할 때는 아까 회생 절차에서 말한 것처럼 이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소도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에서는 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돼. 그 전에 하거나 결정문 받기 전에 이의소를 제기하거나 결정문 받고 1개월 이후에 제기하거나 다 부적법해요. 요 결정문 받고 1개월 이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등이 불복하면 피고가 누구예요? 파산 관제인이 되겠지. 아까는 관리인이었지만 회생에서는 파산 관제인이 불복해서 이의소를 제기하면은 당연히 해당 임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도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결과를 인정한다, 인용한다, 인가, 그 다음에 변경한다,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다,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나게 되고,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이제 이사나 이런 임원들,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에서 요거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임원에게 너 사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사 등이 회사를 위해서 돈을 뭐 이렇게 빌려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채권을 후순위로, 최후순위를 만드는 겁니다. 열후화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서열상 뒤로 미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회생 파산 절차에서 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법령 위반, 정관 위반, 그 다음에 임무 혜택인데, 자, 임무 혜택은 그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맞물려가지고 이제 다툼이 좀 심하게 됩니다. 법령 위반, 정관 위반은 뭐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물릴 수가 있는데,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 내에서는 조사확정재판, 이의소,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 뭐 또는 제3자들이 한다 그러면은 통상적인 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